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스탑널커럼 피하는 방법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겠는데요. 주로 이제 게으른 여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어떤 네티즌 글 보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거는 좀 이따가 하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 스탑널커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뭐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사실 딩크. 원래는 아이 낳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결혼한 이후에 딩크 선언하는 케이스가 제가 볼 때 최악 중에 최악이고, 그 다음에 나쁜 케이스가 페미 성향인데, 페미 성향을 숨긴 케이스가 저는 정말 악질이라고 봐요. 자, 작년에 5월 달에 조선일보하고 결혼정보업체 선우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문은 업체에 가입한 남녀 회원 69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겠죠? 2030 세대가 이성과 사귈 때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예요. 그리고 답변은 남자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30 세대가 이성과 사귈 때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 항목은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 종교가 나와 다르다, 뭐 성평등 의식이 낮다, 정치 성향이 나와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남자가 무려 80%예요. 나머지 항목 같은 경우는 50%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목도 그렇게 나오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치 성향보다 페미니스트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거를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혼, 비출산, 비연애, 비섹스를 외치는 페미들이 왜 결혼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연애 시장을 왜 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나오지 마세요. 나올 거면 그래도 뭐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이더라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연애랑 결혼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다 숨기고 연애와 결혼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사기라고 봅니다. 사기라고 보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해서 미리 물어봐야 돼요. 이 페미냐, 여시하냐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물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워낙 거짓말을 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기치는 거고요. 남의 귀한 집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는 본성을 드러내거든요. 쉽게 안 바뀌어요. 이 정치 성향도 그렇지만은 이런 페미니스트 성향 같은 경우도 피해의식에 쩔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거든요. 보통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 게 결혼한 이후에 드러내거나, 그리고 이제 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빼박일 때, 도망치기 힘들 때 본색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경우는 여성분들 밝히세요. 그래도 20% 정도의 남자는 부정적으로 안 보니까 제발 좀 남의 귀한 집 자식 망치지 말고 제발 숨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잠깐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때 약간 이야기하긴 했는데 아마 좀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까 조금 오해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분도 이런 내용을 쓰셨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 많습니다. 여자를 좀 만나봤으면 다 알 겁니다. 요리 잘한다고 밥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 같아요. 자, 제가 그때 약간 지나가면서 말은 했는데,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로 본다면 게으른 사람이 적은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케이스가 보통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고 하면, 제 주변에도 이 케이스가 있어요. 직업이 요리하는 직업이야. 그런데 게을러요. 평소 생활을 보면. 그런데 게으른 사람 중에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0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중학교에 아마 수학 시간에 나오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 중에 요리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적지만 있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 조금 헷갈리시면 그 중학교에 그 나옵니다. 수학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좀 오해해서 쓰신 케이스인데, 물론 제가 잘못한 거죠.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다.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해야죠. 적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적다. 없는 건 아니고요. 적다라고 봐야죠. 게으른 사람 중에 요리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이거는 거의 100%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여자가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점은 게으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를 볼 수 있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잘하면 집에서 엄마를 도우며 보고 배웠다는 것이고, 음식을 못하면 엄마가 해주는 것만 먹고, 여기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주처럼 자랐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높아요. 사람이 결혼한다고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정주부와 살 것인지, 공주를 모시며 살 것인지 남자의 해안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음 댓글도 요리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확률이죠, 확률. 요리 잘하는 사람 중에 게으른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게으름을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도 물론 보지만 게으름을 봐야죠. 이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부지런하다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든가, 그리고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열심히 꾸준하게 한다든가, 혹은 이제 뭐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뭐 집이 개판이다.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게으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가지고 제때 바로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뒤로 미룬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분도 스탑 넣을 거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시하셨어요. 저도 그 이야기 몇 번 했는데, 공동명의 이야기하면 런 쳐야 된다. 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경제권 절대 넘기면 안 됩니다. 집 공동명의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지랄하면 결혼 안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공동명의 딱 하니까 오르는 게 양준혁 씨가 제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 예비 신부가 갑자기 양준혁 씨 재산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그때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금도 사실 결혼 생활을 보면 조금 불안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가성비의 5년, 약속에 10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해요. 그때 저는 공동명의 이야기를 딱 보고 런을 쳐야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동명의를 왜 결혼 전에 여자라든가 딜러들 쪽에서 집요하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만약에 헤어졌을 때, 이혼했을 때 재산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본인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할까요? 실제 예전에 그 박용진 이혼 전문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모든 여성이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성들 중에 제법 많은 여성들이 결혼할 때 이미 도축할 계획을 짜는 여성들이 꽤 있대요. 그런 상담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 밑에 한번 기사 한번 보시죠. 고영석 변호사라는 분이 머니투데이에 올린 기사인데, 이혼으로 갈등을 겪는 부부 중에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잘 살아보고 싶어서, 또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없는 상대방이, 여기서 상대방이라는 거는 보통 여자죠. 다른 전업주부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공동명의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바람에 이를 들어준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부부재산 공동명의는 신중하게 재산 분할 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공동명의를 집요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뭡니까? 나중에 재산 분할에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것도 스탑널크라는 거죠. 근데 스탑널크다. 그리고 이분의 결론은 뭐였냐? 이게 제일 뒤에 나오는데, 애초에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미 갈등이 시작되었거나 그러한 낌새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 관리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에요. 이걸 악용하는 나쁜 여성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제권도 제가 볼 때 절대 넘기면 안 되고, 특히 결혼 전에 본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거의 안 보탬에도 불구하고, 뭐 주변에 뭐 친구들 다들 그렇게 한다라면서 줄기차게 공동명의를 주장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조상신이 도운 거기 때문에 런을 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이 일단은 알겠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 된 이후에 스탑널커로 지내다가 본색을 드러내고 도축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